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저녁, 이제 다음날 좀 상승 예상되는 종목들과 또 시황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시황 정리를 잘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과 주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황 정리를 잘못해 놓으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대처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황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당일 시황 정리해놓은 종목이 그 다음날 자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추세를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매일 저녁 때 꾸준히 올려서 새벽에는 그 시황 정리해놓은 종목 중에 좀 당일 상승 예상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고요. 저녁 때는 여러모로 이제 시황 정리와 함께 또 상승과 또 하락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시장이 마감됐고 내일이 속가탄신일에 이제 시장이 안 열리는데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애매하죠. 좀 강한 듯 안 강한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일단 외국인들이 한번 포지션을 매도로 잡으면 꾸준히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럴 때인데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크게 밀렸고요. 이제 기관이 좀 방어해주면서 조금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좀 살아났는데, 지수차트를 보면, 코스피 시장이 1.23% 좀 강하게 좀 살아났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비해서 기관 매수세가 강했다는 얘기죠. 기관 승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가 살아났고, 코닥 지수는 거꾸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쪽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살아났는데, 다행이죠.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방향, 코스피 시장 한 방향을 조금 막고서 좀 매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한번 되면 꾸준히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가 아니지 참 속가탄신일 지나서 좀 외국인이 들어와줬으면 합니다. 코닥,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가 좀 안정적이에요.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중요한데, 이렇게 21년도 2월 19일 날 형성된 5주선이 옆으로 가면서 박스권에 우리나라가 있던 날이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 자리를 딱 지켜주었습니다. 보시면, 이 3주 전에도 지켜줬고, 저번 주도 지켜주고, 이번 주도 지켜주고 있지 안 깨겠다는 얘기죠. 깨면 기관이 막아줍니다. 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크게 깨져요. 변곡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물대 이하로 깨지면 추세가 깨지는데 잘 방어가 되고 있죠. 코닥 시장도 이 위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미리 관았는데 아까 영상 찍다가 이렇게 1월 29일 항상 주봉에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근데 오늘도 간신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는 돼 있는 거예요. 단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하다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나마 이게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 이런 게 좀 난데 이제 조정 시마다 조금 손실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이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상승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고요. 상황이 크게 나쁘거나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죠. 특히 오늘 이 시장의 상승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 이게 시장이 이걸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처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을 때 위험하다, 너무 크다 하면서 밀릴 수 있지만 이제 시장도 계속해서 저희가 나오면 별로 그린가 보다, 또 나오네 저 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겨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강했던 종목군들이 뭐냐면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철강주, 특히 또 시멘트, 이런 종목,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특히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가 강했어요.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가스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갔는데, 17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가 전일 대비 0.15달러로 3.11달러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업체들의 수익성 기대감이 이제 예상되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스 종목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문제는 많이 높다는 얘기죠. 자리가 지금 현재. 일단 조금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빼고 보시게 되면 서울가스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이 친구 월봉에서 보면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142,000원대인데 여기 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142,000원대에서 위에서 출발하는 역사적 신고가와 상체고가를 찍기는 해요.
하지만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서 일단 상한가 좀 간 종목을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올라가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내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부산가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의 추세가 원체 좋죠.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원체 이 추세가 잘 살아있던 종목들이죠. 가스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일단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작년 3월달 저점이 25,000원인데 벌써 8만원 가까이 갔다 왔기 때문에 4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무리해서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봉에서 이렇게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뭐 순간 단기 단타 빠르신 분들이 아니면 가스주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유일하게 이제 가스주 중에 별로 못 올라가고 좀 낮은 위치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예요. 이제 공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5개월선 추세를 잘 유지해야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월봉 5개월선 밑에 있죠. 그리고 20개월선이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5개월선 위에 있어야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주봉에서 역시 5주선과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가지고 많이 급등하거나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패스하고요. 자, GSE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 재무 먼저 보고 갈게요. 1,000원대짜리 종목들 낮은 거는 재무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재무를 보면, 자, 현금유불이 477%, 부채가 129%입니다.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나고 있고요. 매출액이 370억.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시총이 550억짜리죠.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어쨌거나 매출 영업이 그냥 나죠. 매출이 1년 매출 자기 시가총액이 2배가 넘죠. 뭐 그럭저럭 뭐 배당도 주고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GSE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걸 좀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자,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올라갈 때 혼자 못 올라가서 좀 못난이가 되기도 하는데 후속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조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GSE 같은 경우에 월봉의 위치가 다른 가스주처럼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월봉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 정고점 근처에 와 있어서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맞고 떨어진 게 언제냐면 20년도 1월달, 작년 1월달에도 맞고 떨어졌고 9월달에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달 고점도 저기죠. 오늘 맞고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21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죠. 이런 지표와 차트가 조금 매매하기 쉬울 때가 있는데,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돼요. 깨면 손절.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GSE 같은 경우도 이제 가스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5개월선, 60개선 차고 나가면서 날려나갈 때가 제일 강력해요. 그래서 이 가스 관련해서 기사가 뜨거나 이슈가 있을 때 좀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이 지금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주식은 추세를 유지할 때 5주선을 잘 타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3월 19일부터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GSE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아침에 지금 이제 저녁 때 방송할 때 여러 종목들을 다 시황 정리할 때 보겠지만, 결국 새벽에 또 한번 당일날 급하게 챙겨볼 좋은 종목들도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GSE 단목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렇게 GSE까지 한번 보고요. 대성에너지를 보면 이 친구가 좀 애매해요.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예전에 비해서 또 낮은 위치도 아니에요. 이제 각광받는 거죠.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월봉 5개월 선에서 60개월 뚫는 가장 강력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이죠. 5선 잘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급등했죠. 이렇게 5선이 강력해요. 제가 왜 영상에서 보면 제 종목 상담할 때 5주선 강조했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게 조용하던 종목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있죠. 오늘 좀 제법 크게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금 막 쫓아가긴 그래요. 오늘 13%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목요일이죠. 장열 일은 날 오늘 종가 훼손하지 않고 크게 가겠지만, 그래도 5일선까지 2, 3일 정도 밀린 뒤에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빠르게 올라갈 땐 단기 단타 같은 게 좀 능숙하신 분들이, 이 분봉인데 이게 30분보다 21선이에요. 이 선 이틀 하면 손절할 거야. 이러면 각오로다가 매수매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아마 가스 관련 지금 올라가는 거 이슈 관련해서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성홀딩스가 이제 대성에너지 그쪽이겠죠, 뭐.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지주사니까 이제 홀딩스나 이런 게 다 지주사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죠. 어쨌거나 대성홀딩스도 보면 이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게 제가 5개월선을 한 번도 깨지 않는다고 그랬죠. 추세는 이렇게 결정짓는 거예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들어가죠.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사기엔 부담이 있겠죠. 너무 가파라서. 그러니까 대성홀딩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관련주 중에 너무 높은 거, 서울가스나 이렇게 막 너무 높은 거를 공략하지 마시고, GSE처럼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출발해도 재무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거나, 또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대성에너지처럼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걸 공략하는 게 상당히 좀 나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하나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여드릴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얼마 전에 크게 움직였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부에서, 자, 점프 VR 등 플랫폼 확산 중인데 정부가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으로 지원 사격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경기도 성남시 ICT 문화융합센터에서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가상 영역에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즉 메타버스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한번 크게 움직이는 바람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죠. 예를 들면 위지엑스 스튜디오 이 종목 사실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일봉에서 보면 이때부터 엄청나게 달려나갔어요. 이때 바로 그때인데 작년 12월부터 쭉 우상향 조정, 쭉 우상향 조정이에요. 그래서 역시 위지엑스 스튜디오도 월봉에서 보면 높아요. 높기는. 작년 3월달에 2,000원 하던 주식을 14,000원 7배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물론 가는 주식이 더 간다 하지만 자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2달간 쉬었는데 결국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방 대성홀딩스 말씀드렸듯이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죠. 이렇듯이 이 위지엑스 스튜디오도 추가로 깨지지 않거나 밑으로 추세가 안 무너지기 위해선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녹색선 굵은 게 5개월선인데 5개월선 가격이 1,600원대예요. 그래서 보시면 1,600원대를 5월 13일에 찍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걸 참고해서 여기 깨지 않으면 난 들고 갈 거야. 또는 이 자리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계획을 갖고 들어가시면 이지역 스튜디오는 한두 번 또 공략할 만해요. 근데 높긴 높아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서 자 이렇게 공략하셔야 되고요. 한빛소프트하고 선희시스템이 대장 부대장주인데 사실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이 상당히 볼만하죠. 왜냐하면 결국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진짜 월봉이 말해주는데 높지 않죠. 이게 높지 않고 이렇게 월봉 5개월선을 딱 찍고 좀 돌아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한빛스포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2달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정확히 안 깨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자리 찍고 나가면 안 될까?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일봉에서도 이 21선을 잘 타고 올라간 종목이 좋아요. 근데 최초에 이렇게 4월 24일 5선을 깨면서 위기감을 줬지만 결국 20선을 잘 지키고 있죠. 따라서 20선을 지킨 이번 주에서 잘 돌아서 5선 돌아나가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빛소프트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어차피 메타버스라는 게 미래 먹거리죠. 그러니까 특히 한빛소프트 같은 게 뭐가 좋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엄청나게 조용했죠 주식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조정받은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렌텍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렌텍 사실 이 자리 뚫고 나갈 때 말씀드려가지고 이 친구가 재밌어요. 이 친구 뭐 큰 거래량이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가볍게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개월선 근처에 부딪혀 있는데 자 이렌텍 같은 경우도 결국 5개월선 깨지 않아야 돼요. 이 녹색선 1976원대인데 주봉에서 20주선 그러니까 이 지금 한빛소프트나 자 이렇게 그 에이트원이나 전부 다 20주선에 와 있죠. 자 20주선을 지켜주고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면 이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돌아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주봉에서 20주선을 깬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깬다는 얘기가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빛소프트와 자 에이트원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선희시스템이죠. 이 선희시스템도 보시면,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핫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런 종목이죠. 대단했었어요. 이 친구 보시면, 역시 그 한빛소프트나 위저 스튜디오 달려나갈 때 이 친구도 대단했는데, 상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상한가 조정, 상한가 조정, 상한가 그리고 쭉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주식은 지켜주어야 될 자리를 다시 잘 지켜주어야 올라가는데, 자, 지켜주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매물대죠. 이렇게 보시면 이 매물대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5일선 이게 산처럼 둥그스러운 부분, 이 부분 3월 10일 날 형성된 이 자리가 중요해요. 이 자리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 자리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시쪽 갔었던 목표가를 여기로 잡았을 거예요. 물론 그 더 치면 끝난 건 아니죠. 보시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엄청 없었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좀 높아요. 예전 고점이 21,000원대인데 21,000원대까지만 가도 이제 상한가 근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한번 노려볼 사람들이면 들어갈 만한데, 이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18년도 2월달 5개월선 처음 생겨 여기 근처에 와 있어요. 여기만 뚫어주면 날아가요. 그래서 자,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빛소프트나 에이트원이 제가 이렇게 20주선을 잘 지키고 올라가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20주선 찍고 5주선, 5개월선 지켜주고,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봉 이 친구가 5개월선 근처에 있었을 때, 5개월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깨면 투자 깨져요. 이 근처에 있었을 때, 이 주식의 주봉의 위치는 아마 20주선이었을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이제 20선 병목점을 뚫어놓으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죠. 굉장히 강해요. 자, 이런 자리에 있는 게 한빛소프트죠. 월봉에서 5개월선 근처에 있고 주봉에서 20선 지키고 돌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월봉에서 쭉 달려나가면 이게 빨갛게 하고 쫙 뜨겠죠. 그러면서 자, 강력하게 맞고 떨어질 10,000원대. 지금 가격에 더블 되죠. 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테크 이런 종목들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 친구는 말씀을 드릴까 해서 제목 한번 볼게요. 사실 1,000원대나 동전주는 제목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목 한번 잘못 봐서 크게 낭패를 보니까 유보율이 269%, 현금이 269%죠. 부채 비율이 52%인데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얼마냐면 580억짜리네요. 그죠? 자, 깔끔한 재물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 그렇지만 5개월선 위에 있죠? 저 주식으로 보면 낮은 가격에 있는 거죠. 완바닥, 투바닥, 자, 급등 후 3바닥, 그래놓고 5개월선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돌아나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관련도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 20주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0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이 친구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아직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21선 밑에서 21선을 돌파하려는 긴 꼬리가 쫙쫙 달려줘야 돼요. 긴 꼬리 나쁜 게 아니죠. 그래야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급등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장주나 부대장주, 3, 4등주도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관심 가질 건 없지만,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재무가 불안한 건 절대 크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엮이면 굉장히 머리 아프니까, 그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게임이 예전에 되게 핫했는데,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높아요. 자리가. 자, 이 월봉 낮은 데서 대량 거래가 터진 게 아니라 조용하던 주식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21년 3월 달에. 그래서 2,000원짜리를 10,000원 5배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 종목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추세를 유지할 때 5개월선 와 있죠, 지금. 꼬리가 5개월선 짝 들어가는데 이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월선을 깨면 추세가 그냥 무너지니까 5개월선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봉에서 금방 말씀드린 한빛소프트나 에이트원처럼 20주선을 딱딱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가깝게 손절가 잡을 때는 20주선 잡으면 돼요. 그래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저 5개월선을 타고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이 월봉에서. 그러니까 5개월선 기준으로 반드시 손절하실 자신이 있으면 5개월선 근처 매수, 깨면 매도라고 추세를 유지하면 주봉에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조용하다 거래량 실렸죠. 터지면서 금방 말씀드린 21선 밑에서 21선을 돌파하려는 긴 꼬리들이 나온 게 제가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긴 꼬리가 잘 나왔는데 역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메타버스 이슈할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도 돼요. 대표적으로 한빛소프트, 선익 시스템, 이지역 스튜디오, M게임 같은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크게 움직이니까 조금 유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소형 철강주가 움직여서 사실 중소형 철강주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철강주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매달 100달러씩 오른다고 합니다. 철강값이. 그래서 철강업계 2분기 실적이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철강주들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 예전 제 영상 보자 철강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철강주가 저점일 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점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함부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동국정화제강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언제냐면, 이렇게 10,000원, 8,000원일 때거든요. 5,000원인가 6,000원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 추세가 얼마나 잘 이쁘게 유지가 되냐면 2월 10일 날 5주선을 돌파해 놓고 단 한 번도 5선 이탈 하셨죠. 제가 5선 이탈 아직 안 해준다고 좋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강해요. 월봉에서도 사상 최고가 찍을 것 같고 있죠, 지금. 동국제강만 그린 게 아니라 한일철강, 이제 제가 한일철강, 삼양철강, 문배철강이 3삼총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월봉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52주 신권 벌써 돌파해 놨고 그러니까 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다 보니까 함부로 들어가기가 겁나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도 물론 이 친구들 추세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되고 주봉에서 5선 같은 거 깨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모든 주식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긴 한데 라고 이 분기 실적도 청강업주들이 엄청 좋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주식은 어쨌거나 싸게 사는 게 좋죠. 근데 벌써 이 친구도 2, 3천원대이었던 1,500원, 1,800원 이럴 때 얘기했던 주식인데 벌써 막 3,000원대 갔다고 그러니까 좀 겁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안전하게 한다고 보면 이 5주선 깨면 조심해야 되고요. 일봉에서 정 도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21선 잘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21선 깨면 난 바로 손절하겠다. 뭐 이런 각오만 있으면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 친구가 되게 조용하던 거에서 대량거래 계속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 철강업계에 대한 관심들이 있긴 있어요. 시장에서 핫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월봉 고점에 높은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긴 높아요. 지금 철강주가 다 그래요. 한일철강도 그렇고 좀 불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친구를 이제 따로 들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월봉에서 안 높아요. 물론 월봉에서 다른 건 다 못 가는데 야만 못 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훈풍은 같이 부는 건데 자 이번 달 음봉 하나 떨어지면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뚫는 좋은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필 다른 철강주 다 가는데 이 친구가 못 간다는 얘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의 위험성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그나마 낮은 위치에 있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면 도전해 볼 만한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수목금 이제 내일 이제 쉬고 목요일 금요일이 좀 남긴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5주선 이해를 뚫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이 철강주 못 간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일봉에서 이제 21선을 깨놓은 상태인데 일단 21선 회복이 중요해요. 사실 그동안 급등 목표는 했었는데 19% 저희는 17% 급등 몇 번 했었는데 다른 철강주에 비해 약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수형 같은 경우 다음 주 21선 회복해주고 5일선 돌파하고 나가면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이죠. 이 하루 연휴가 끼다 보니까 자꾸 다음 주라고 하네요. 자, 어쨌거나 이 친구도 가깝게는 이 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5개월선이 산처럼 둥그스럽게 생긴 이 자리 여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도 나르고 자 그러고 메타버스 나르고 다 나르고 있는데 특히 스틸주 같은 것도 많이 나르는데 이 매달 철강업계 2분기 실적이 대단하죠.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에 이제 철강업계 전부가 아주 당혹했다고 긍정적 당혹, 좋게 당혹했대. 이거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니까. 철강주 이런 게 이제 건설 섹터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반드시 시멘트 관련주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즉, 건축자재 관련주가 지금 동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시멘트가 공급 절벽이랍니다. 그래서 시멘트주 랠리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데, 이제 14일 날 나온 기사인데, 시멘트 생산 공장 유통 기준의 시멘트 재고량이 5, 60만 톤밖에 안 된대. 그래서 적정 재고량이 126만 톤인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시멘트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철강업계처럼 수익성 기선이 예상되죠. 이 한일시멘트 대단하죠. 미리 주가에 다 나와 있죠.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한일시멘트 같은 종목도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깬다거나 이탈하게 되면 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올라가고 잘 나가는 종목들은 5선 절대 이탈 안 해요. 잘 타고 올라가요. 이번 주도 5선 찍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두 번 순간 슈팅해서 단기 단타 이런 스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멘트 관련주 중에 이제, 이 부산산업을 좀 보면 이 친구가 이뻐요. 자, 물론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자, 이러면서 상당히 좀 볼만한 위치에 와 있는데 아직 급등하기 전이죠. 5개월 선을 저번 달 회복해줄 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5선 위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5선 위에만 추세를 잘 유지하면 순간 급등할 수 있는 게 이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 잘 보셔야 되고,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회복했죠. 자, 21선에서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한데 순간 거래량 실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산업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시멘트 관련주 중에 그래도 많이 안 간 종목이라. 자, 삼표 시멘트를 예전에 제가 매수매도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진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여기 18년도 8월 달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뚱구스럽게 생긴 저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이죠.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일종의 이 매물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얼마나 잘 뚫고 나가느냐 또는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 안 깰 거야. 또 이 자리는 추세를 확정짓는 5개월 선 근처기도 해요. 그래서 이 5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특히 시멘트 관련이 최고가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20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21선 돌파를 회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요일날 20선 위에서 땅 출발하면 그냥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새벽 영상에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이와 함께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시멘트 관련주 다 좋아요.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예전에 매물대는 다 빨리빨리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달 꼬리가 여기 달았죠. 나이 밑으로 안 가. 지금 시멘트가 얼마나 좋은데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역시 추세를 유지하는 5선 위에 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21선과 5선을 동시에 돌파해놨습니다. 따라서 목요일날 거래량부터 달려나가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시멘트 관련주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페인트하고 시멘트 이런 것 좀 봤는데 근간에 제가 새벽에 이 교육주를 좀 찍은 적이 있어요. 야, 오늘도 찍었죠, 새벽에. 자,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비상교육 같은 경우가 되게 신기한 게 자, 오늘도 한 4% 급등했는데 벌써 상한가 시연하고 쉬었다가 얼마 전에 11%, 또 얼마 전에 16%, 오늘 차근차근 매물대 소화하고 있죠. 월봉에서 바닥이에요. 굉장히 싼 가격에 있고 시총 1000억짜리가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죠. 1년에. 분기에 100억 났어요. 굉장히 좋고 60개월 선 돌파하고 나가면 그냥 상승하니까 관심 있게 꼭 보시고 추세를 유지하는 주봉 5선 위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패턴 속에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톱박스 코리아가 이제 급등했죠.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 찍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위치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있어서 이 친구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한번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5선 돌파하고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괜찮고 오늘 급등했다 밀렸다 하더라도 꼬리 달렸다 하더라도 다시 5일선 근처가 온다. 예를 들면 이 병옥점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4월 20일 날 형성된 병옥점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잡을 때 이용하면 좀 편해요. 자, 이렇게 해야 되고 5일선이 20일선 따라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가 생기면서 음봉 한두 개가 떨어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톱박스 코리아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는데 목요일날 내일 저녁 때나 목요일날 새벽에 조금 추려서 매수하실 만한 종목들을 따라 추려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때 많은 관심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